2026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밴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한 제국 하이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와 가장 치명적인 위기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지금 하이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K-팝 산업 전체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조 4,8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영국 BBC가 예측한 방탄소년단 완전체 월드 투어 딱 한 번의 수익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2025년 6월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들이 만들어낼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바로 눈앞에 뒀는데 바로 직전 해인 2025년 하이브는 역사상 최악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체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은 하이브에게 기회와 위기가 가장 선명하게 부딪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정말 화려하게 돌아왔지만 그들이 서 있는 왕국은 내부 갈등과 재정적 문제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6월 1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멤버 전원이 돌아왔죠. 이들이 팬들을 위해 켠 단 한 번의 라이브 방송은요, 무려 1,580만 명이 동시 시청하면서 전 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역사에 남을 월드 투어가 시작됐죠. 이들의 힘 여전히 막강합니다. 아니, 어쩌면 공백기 동안 더 단단하고 커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모든 건 2005년 한때 JYP의 히트곡 제조기로 불렸던 방시혁 의장이 세운 작은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K-팝의 역사를 바꿀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하죠. 이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발판 삼아 회사는 넷마블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 2020년엔 코스피에 화려하게 상장합니다. 그 후 플레디스,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 같은 국내외 굵직한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금의 제국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국 정확히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히 아티스트 한 팀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브 전략의 심장, 바로 멀티 레이블 시스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할리우드의 거대 영화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본사는 뛰어난 감독들, 즉 여러 레이블에게 제작비나 스튜디오 같은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감독들은 각자 개성 넘치는 영화,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음악을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각 레이블의 창의성을 지켜주면서도 본사의 지원을 받으니 정말 강력한 시스템이지만, 바로 그 독립성과 통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과 아티스트를 직접 만드는 레이블 파트, 그리고 둘째는 만들어진 IP를 가지고 영상이나 굿즈 같은 2차 사업을 하는 솔루션 파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걸 팬들에게 직접 연결하고 판매하는 플랫폼 파트입니다. 바로 그 플랫폼이 위버스입니다. 하이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팬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아티스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앨범과 굿즈를 사는 이 모든 활동이 이 앱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090만 명에 달했고요. SM, YG 같은 경쟁사 아티스트들까지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사실상 K-팝 산업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약 32%의 지분으로 아주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게임회사 넷마블, 그리고 국민연금,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 같은 곳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잘 짜인 시스템으로 세계 4위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됐지만, 겉보기엔 탄탄해 보였던 제국의 화려한 외벽 아래에선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외부의 위기가 동시에 터져 나온 거죠. 가장 큰 위기는 역시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 갈등은 1년 넘게 K-팝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죠. 경찰은 배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원에선 또 독립시도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복잡한 판결이 나왔고요. 여기에 뉴진스 멤버들까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법적 다툼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정말 팽팽했습니다.
하이브는 이건 명백한 경영권 탈취 시도다 이렇게 주장했고, 미니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 라고 맞섰죠. 이 갈등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고, 팬덤 사이를 극심하게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까먹는 사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게임 사업인데요.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이게 좀처럼 성과를 못 낸 겁니다. 별이 되어라 2 같은 기대작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게임 자회사인 하이브 IM은 2023년에만 2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증권가에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뼈아픈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결국 숫자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2025년 하이브의 성적표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최악의 성적표 뒤에 역대급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볼까요? 1, 2분기에는 흑자를 잘 내다가 3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422억 원으로 뚝 떨어지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마치 세계 최대 콘서트를 열려고 거대한 경기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티켓 팔아서 돈 벌기 전에 경기장 짓는데 엄청난 돈을 먼저 써야 하잖아요. 하이브도 3분기에 BTS 컴백 준비, 어두워 분쟁 관련 비용, 북미 사업 구조조정 비용처럼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 번에 집행했던 겁니다. 바로 그 투자 덕분에 2026년 전망은 180도 달라집니다. 분석가들은 2026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4,859억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2025년과 비교하면 무려 130%가 넘게 성장하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단 하나, 바로 BTS의 완전체 활동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거대한 기회와 치명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2026년. 과연 하이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브의 강점, 정말 막강하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BTS의 귀환, 신인 그룹을 성공시키는 검증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그리고 위버스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약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뉴진스 분쟁이라는 불확실성, 계속해서 손실을 내는 게임 사업, 그리고 레이블 간의 갈등으로 깊어진 팬덤 분열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돌아온 왕은 이 모든 위기를 잠재우고 흔들리는 제국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하이브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